안녕하세요. 종아리 수술을 사랑하는 조영신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종아리 수술에 대한 모든 걸 다 종합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모아서 저희가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종아리 근육 퇴축술이라는 말은 뭐냐면 퇴축이란 말은 줄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을 줄이는 모든 시술을 통칭해서 종아리 근육 퇴축술이라고 합니다. 종아리 근육 퇴축술은요, 한 20년 정도 된 굉장히 오래된 시술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종아리 안쪽 알통 근육을 직접 우리가 칼로 도려내는 근육 절제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시술이 뭐냐면 신경, 그 종아리 근육을 지배하는 제일 위에 있는 가지를 잘라내는 신경 절제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시술 중에 보톡스를 직접 근육에 놓는 시술, 보톡스 시술이 있고, 마지막으로 종아리 신경을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그 나무 뿌리처럼 내려오는 신경을 차단하는 종아리 신경 차단술이 있습니다. 자, 제가 저희 병원에 오시면 다 신경 차단술만 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근육을 잘라내는 시술은요, 내측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종아리 알통이 양쪽에 두 개 있는데 내측을 하게 되면 흉터도 10cm를 크게 남고 내측을 절제하면 바깥쪽 근육, 그러니까 모양의 변형이 무조건 오게 돼 있고요. 신경을 잘라내는 시술은 뭐가 문제냐면 신경을 잘라내면 그냥 근육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모양의 변형이 옵니다. 근데 보톡스 시술의 경우는 거의 다 재발합니다. 제가 하는 종아리 신경 차단술은 뭐냐면 저는 최다중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데, 종아리 신경이 나무 뿌리처럼 쭉 내려와요. 그 신경을 내측 비복근, 외측 비복근, 그 비근의 바깥쪽까지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평균 제가 140개 정도 차단하기 때문에 모양의 변형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발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술입니다. 종아리 신경 차단술을 했는데 재발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시술 중에 한 30-40%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발 때문에 오셔가지고 다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차단을 너무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술이라는 게 나뭇가지처럼 나무 뿌리 쭉 내려가 있는 그 많은 가지들을 다 찾아내야 되는데 잘 찾지 못하고 하다 보면 5개, 10개 이 정도 하다 보면 당연히 재발할 수 있고, 또 병원들이 굉장히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재발입니다. 재발이 없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최다중 신경 차단술을 해야 합니다. 재발 때문에 왔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근육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안쪽을 차단을 많이 해가지고 바깥쪽이 커졌다. 그럼 바깥쪽을 다시 차단해야 되고요. 비근이 넓어져 있다. 비근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 모양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시술을 하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의 모양이 변형이 오는 건 굉장히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내측 비복근만 차단했어요. 그럼 바깥쪽이 커져요. 그리고 만약에 신경을 위쪽에만 차단했어요. 그럼 아래가 커지고요. 아래만 막 차단하면 또 위가 커져요. 그래서 차단을 그 동그란 공이라고 생각하면 그 공 안에 있는 모든 신경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측 비복근의 공, 외측 비복근의 공 다 찾아내서 제대로 시술하면 되는데, 그렇게 시술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변형입니다. 자, 종아리 변형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경우 중에 하나인데, 환자들이 이래요. 원장님, 제가 시술을 했는데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아니면 이렇게 모양이 틀어졌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를 들면 내측을 많이 차단해서 외측이 커졌어요. 그리고 비근이 늘어나 있어. 그럼 외측을 잘 찾아가지고 차단하고 비근을 차단하면 됩니다. 비근이 늘어났어. 그러면은 비근만 잘 차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시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경을 절제술을 해서 근육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 내측 비복근이 그냥 아예 없어진 경우, 아니면 근육을 도려내가지고 납작근 없어진 경우, 이런 경우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 납작한 모양을 지방 이식을 해서 모양을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커진 근육들을 다시 줄이면 됩니다. 자, 까치발 부작용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옛날에 아마 8년도, 9년도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어요. 어떤 병원에서 시술했는데 다 까치발이 됐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원장님 시술의 문제입니다. 자,
까치발 부작용이 왜 생기느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프면 생깁니다. 너무 아프니까 환자분들이 발 뒤꿈치를 땅에 못 닿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 원장님께서 높은 신발을 신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내에도 신고 나가서도 신고 계속 그 상태로 다니니까 근육이 그 모양대로 자리를 잡으니까 까치발 부작용이 온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통증이 없으면 절대 그런 부작용 생기지 않고 저희 병원 케이스가 아예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요, 끝나고 나면 저희 다 걸어 다니고 어떤 분들은 수술 끝나고 나서 춤추는 분도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고. 제일 중요한 건 통증이 없으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종아리 수술 후 원장님 저 평생 운동 못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종아리 비복근이라는 거는 까치발을 들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그 근육을 제가 줄여놨어요. 그죠? 신경을 줄여놨으니까 당연히 얘는 사이즈가 줄어들어 있겠죠? 만약에 까치발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비근이 원래 바깥쪽만 차단하기 때문에 약간 넙대대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면 까치발을 하는 운동을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과격하게 자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운동 중에 뭐 스키를 탄다든가 뭐 자전거를 탄다든가 뭐 춤을 춘다든가 전혀 문제 없어요. 까치발을 많이 하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자들이 이제 종아리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다 아시죠? 뭐 반바지도 입어야 되고 치마도 입어야 돼요. 근데 종아리가 딱 걸립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요, 딱 종아리를 보잖아요. 남자예요. 남자 종아리예요. 딱 보면. 그런 분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 시술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재발도 없어야 되고 부작용도 없어야 되고 아무튼 완벽한 시술을,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시술을 하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하는 시술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병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시술은요, 쇼핑이 절대 아니고요. 의술입니다. 실력 많고 경험 많고 결과가 좋은 병원에 가셔야만